조금만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이해찬 당대표의 개의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1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상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3법은 작년 말 개혁 법안들은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 신속 처리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8개월 그리고 1년이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 속에 추진된 이 법안들이 늑장 처리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있습니다. 계속된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장애 집회, 삭발, 단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숙려 기간이 지나 국회법에 의해 상정된 지금도 필리버스터와 농성으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내용에 합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개혁법안의 수정을 논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갈 것입니다. 아울러 개혁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혁법이 처리된 이후에는 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으며 검찰도 개혁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의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이라는 선거개혁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선거법은 게임 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은 그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는 않겠습니다. 설사 대화를 하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한 번도 진지한 협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부만 했지 한 번도 진지한 협상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무슨 대책이 있는 정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저 반대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얻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되돌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그 1년 전만 해도 그래도 타협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협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1년을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은 정기국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20대 임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마무리 질 건 마무리 짓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날입니다. 밀린 민생 입법 과제를 처리하고 남아있는 2020년도 예산 부수 법안도 의결해야 하며 또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 입법 과제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주요 의제를 합의할 수 있는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도입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길로 자유한국당이 결단하고 나와야 우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또 의회주의의 부활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선거법과 관련해서 진실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 민심 그대로 비례대표제도로의 개선을 결단했고 자유한국당은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버렸고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에 매달리고 또 집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의 의석 손실을 감수하는 즉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정치개혁의 시도를 장기 집권 음모, 좌파 독재 음모, 또 의회 쿠데타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폄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의회 쿠데타 운운은 협상 브레이커, 협상 블랙홀로서의 황교안 대표의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큰 정치인답지 못합니다. 거대 정당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 협치의 정치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한국 정치 구조, 한국 정치 문화의 중대 전진을 위해서 역사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선택은 결국 황교안 대표의 몫입니다.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셨을 테니까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4+1 회동은 2020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이듯이 공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아직 완전한 합의로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직접 협상을 하셨고 저도 밤에 직접적인 협상을 했습니다만 완전한 쟁점의 해소로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시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곧바로 비공개 의총을 열고 그간 4+1 협상 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선거법, 검찰개혁법 협상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는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만약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확인해 드립니다. 선거법과 관련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국민 앞에서 낱낱이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명증하게 호소하겠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당이 어디인지, 누가 국민의 열망을 실천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오늘도 꽤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에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본청 로텐도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20회,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16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이유로 보이콧을 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의 처리를 두고도 친문 독재 세상을 만들려 한다, 의회주의 파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신속처리 안건 제도는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던 그런 제도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정말 모순된 태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협상 테이블 열려 있습니다. 전혀 협상할 수 없다는 태도만 유지하지 마시고 협상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단식에 능한 당, 삭발에 능한 당, 장애투쟁에 능한 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일하는 데 능력 있는 정당을 원합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전두환 씨가 12.12를 기념하는 그런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점심을 가졌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인이 행한 행위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죄되고 평가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자한당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물질이 미량이나마 검출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혼란과 국민건강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있고요. 담배사업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담배의 성분을 사전에 분석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일하지 못해서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밝혀왔지만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로텐도홀에서 나를 밟고 가라는 큰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대체로 고결한 성직자나 업적이 탁월한 학자가 자신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르라는 최상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이 언어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서 또 지독한 선동정치의 언어로 악용한 사실을 김수환 추기경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밟고 넘어갈 의향이 결코 없습니다.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함께 손잡고 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끝내 이 손잡고 가자는 제안을 거부한다면 국민과 함께 손잡고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이번 국회를 매듭짓고자 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약속 뒤집기, 합의 번복, 장외투쟁, 삭발, 단식 이 외에 과연 국민들 뇌리 속에 남길 만한 무슨 일을 했는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로는 결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하면서 왜 자꾸 지는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협상의 장에 나와서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이기는 길로 가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정당에 의해서 언제든지 문이 닫히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언제나 문을 여는 국회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법, 조직을 위해 일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가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해서 분석했더니 경제 취약층인 1분위의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증감률이 올해 3분기에 플러스 10%로 지난해 마이너스 2%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배지수인 5분위 배율 역시 통계청 자료에는 0.15배 개선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인 가구를 포함했더니 0.65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 체질과 일자리를 조금씩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것 역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이 맞는 분석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집요하게 세금으로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노인 일자리를 외면한다면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자와 투쟁에 나선다는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회 로텐다홀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말 또다시 광화문에서 장애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황 대표는 지난 2월 말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10개월 동안 장애투쟁, 삭발, 단식 등 극단적 투쟁을 계속하며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회, 삭발, 단식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투쟁 방식입니다. 108석을 가진 거대 제1야당을 약자로 생각하는 국민은 안 계실 것입니다. 제1야당이 밥 먹듯 장애투쟁을 하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황교안 대표가 손잡고 있는 정강훈 씨는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막말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내란 선동 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혐의, 기부금법 위반 혐의 등 다수의 혐의로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야당 대표가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손잡고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 대표의 상습적인 국회 가출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공감도 일으키지 못했고 항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황 대표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국민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만 갖고 협상에 임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황 대표는 농성과 장애 집회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성찰하기 바랍니다. 군사 반란 주역들이 북권 줄을 모르고 와인 축배를 드리는 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 40년이 되는 어제 전두환 씨가 군사 반란의 주역들과 고급 샥스피린을 곁들인 코스요를 즐겼다고 합니다. 12.12 군사 반란은 군인의 사명과 기본 의무를 저버린 쿠데타 세력의 하극상이었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라도 한다면 당연히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란의 주역들과 축배를 들었다니 그 후한무치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법원은 당장 전두환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멀리 강원도 홍천까지 가서 황제 골프를 즐기고 쿠데타 세력과 함께 와인 축배까지 들 정신과 기력이면 재판에 충분히 출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자신은 광주하고 상관없다는 망언도 했는데 그렇게 떳떳하다면 피고인석에 서서 진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납 추징금 1,030억 원도 당장 납부하기 바랍니다. 노태우 씨는 추징금 2,628억 원을 2013년에 납부 완료한 반면 전두환 씨는 25년 동안 절반만 납부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와 그 일가족은 2013년 대국민 사과를 하며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국민 모욕, 법정 모독 행위를 중단하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떳떳하게 재판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 부수 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러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청년기본법도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합의 처리가 좋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이라도 선거법 협의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한 기업으로부터 법률 고문료를 지급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속했던 법무법인이 법률 고문료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이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업은 여상규 의원을 보고 법무법인에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간밤에 참 잠을 설친 의원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국민들의 여망인 페트 3법, 유치원 3법은 이미 상정이 됐고요. 페트 3법이 오늘 상정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고 농성을 하는데요. 이게 좀 영웅주의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라 비판하기조차도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제 그 시간에 190 이제 국회에서 좀 줄긴 했죠.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법안 중에서 환자 안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재은이 부모님과 어머님과 지금 각종 그 환우회에서 환자단체 연합에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잡혀 있는 이런 법안을 빨리 풀어내고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가 아니라 지금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으로 발목 잡고 있는 이런 부당하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민생법안,
경제활력 법안, 청년기본법안, 소상공인 살리는 법안,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 이런 법안 오늘 꼭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고 김영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 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한 그 정부 이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그 하청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서 내년부터 발전산업에 대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 사업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료 설비 분야에 그 직고용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김영균 대책위와 합의를 할 때 공공기관을 신설해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작년에 저희가 그 합의한 대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제 정부 이행 계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의원 시간 총회가 촉박한 것 같아서 저는 발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에 제정됐습니다. 1997년 5월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헬기 사격의 진실은, 암매장의 실체는, 성폭력의 진상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80년 5.18의 아픈 역사는 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부터 기인합니다.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은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300일이 넘게 풍찬 노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을 비롯한 정호영, 최석창 등은, 이 역사의 죄인들은 12.12 40주년을 자축하며 고급 요리와 와인을 즐기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죄의식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보다 더 뻔뻔합니다. 강력한 공권력의 집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추징금 미납과 상습 고액 체납자 전두환을 인신 구속하십시오.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이 5.18 40주년이고 그 4.19 60주년이 됩니다. 사무처에서는 그 5.18 40주년, 그 4.19 60주년 그 특별위원회 2개를 구성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용기 대학생위원장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천하 34세 총리, 32세 재무장관, 34세 내무장관, 32세 교육장관까지 유럽의 한 국가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갑자기 출연한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오랫동안 잘 훈련받은 정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12일 우리 당 원혜영 의원님께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신 이후 한 인터뷰에서 물갈이를 한다고 정치 혁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갈이만 한다고 정치가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젊은 인재들이 재선 3선을 거듭하며 경륜을 축적하는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혁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인 2030들이 대거 투입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으로 5년 뒤, 10년 뒤 자연스럽게 정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건틀렛을 끼고 손가락을 튕긴다고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다변화에 익숙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인재가 제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 10대부터 경험과 실력을 쌓아 2030 베테랑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 예비당원제 실시와 실질적 당원권 부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 두 번째, 2030을 당내 주요 직책에 기용하고 공직 진출 기회를 부여. 세 번째, 이를 통해 탄생한 젊고 경륜 있는 베테랑 정치인들과 중량감 있는 선배 정치인들과의 시너지로 실질적인 정치 혁신과 정당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굳건한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개혁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과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 혁신, 정당 혁신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문상필 전국 장애인위원장님의 발언 있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도움의 손길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춥고 고통스러운 계절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과 여성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당사자들의 직접 정치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성과 청년에 대한 정치 참여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성과 청년의 집중도움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에서 핍박받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역차별 받지 않는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총선 과정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와 다른 생각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8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정책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장애인위원회는 그간 장애인단체와 20여 차례 넘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했습니다. 이 정책들을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들의 숙제로 그리고 장기적인 장애인 정책의 비전으로 발표하면서 범장애인계의 힘을 모아내고 이를 통해서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승리로 성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각 위원회 활동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황희 교육연수원장님의 활동 보고를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짧게 꼭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화요일 12월 17일 그 당원령 교과서 관련해가지고 콘서트를 합니다.